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집값 상승이 이유가 뭐냐?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이다. 카페에서 누군가가 선동을 해갖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카페직이나 뭔가 큰 손이 한번 움직이면은 대한민국의 그 모든 아파트 값을 다 올릴 수 있대요. 야, 정말 놀라운 음모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몇 수십만 카페직이야. 내가 대한민국 집값 한번 올려봐? 하면은 그냥 대한민국의 수십조 이상 되는, 수십조, 수백조가 넘는 그 집값들이 다 올라간다, 일제히. 정말 이거를 말이라고 하는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안개꽃님이 그럼 주택정책 더 폭망하겠네요 라고 하는데, 집값이 절대로 잡힐 것 같진 않고 더 오를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저는 부천에 삽니다. 경기도 부천에 삽니다. 직장은 서울이고 제 집은 부천입니다. 참 이게 지금 놀랍게도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게, 이게 공부머리랑 세상 보는 머리랑 따로 있구나. 공부는 잘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갔겠죠.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은 사람일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난 척. 내가 이걸 다 잘 알아. 이 집값?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내 맘대로 쥐고 흔들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라고 지금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와글와글 몰려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분은 이거 좀 정상적인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참 정말. 그럼 부동산 커뮤니티를 못하게 예를 들어 막으면 그럼 집값이 떨어집니까? 정말 희한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정말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가 싶을 만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 내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이 한 얘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2018년도에 서울 집값 안정세였다고 하면서 투기 때문에 폭등한 거다. 투기 세력 때문에 폭등한 거다. 누군가가 부동산에 돈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폭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한두 푼이야? 아니, 수천조에 달하는 재산을 폭등을 시키려면 얼마를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천조 되는 시장에 뭔가 파란을 일으키고 싶어. 이 수천조나 되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을 내가 올리고 싶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백조는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기 세력 때문에 폭등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때문에 그랬다, 투기 때문에 그랬다, 같은 얘기죠. 누군가가 불안 심리를 형성시켰고, 어떤 식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좌, 동호회, 카페 이런 데서 누군가가 부채질한 거야.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거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은 오히려 원가가 올라서 집값 상승될 거다. 상승될 수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할 거라고 조금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겠죠.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보세요. 주담대로 주택담보대출로 이미 지은 집을 사고 팔고 하다가 집값에 거품이 낀 거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 5억짜리 집을 내가 샀어. 손해보기 싫으니까 5억 한 2천에 팔아. 그러면 이 5억 2천에 이 집을 산 사람이 또 손해보기 싫으니까 5억 4천에 팔아. 그럼 또 5억 4천에 산 사람은 또 손해보기 싫으니까 5억 8천에 팔아.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거래가 활성화가 되니까 집값에 거품이 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많이 일어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집값에 거품이 낀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야 이 거래에서 나오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집값에 거품이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세금은 올리래요. 앞뒤가 안 맞아. 지가 하는 얘기도 앞뒤가 안 맞아. 사고 팔고 하다가 집값에 거품이 꼈다고 하면은 사고 팔고 할 때 이 거품을 꺼트리려면 양도세를 내리고 취득세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집을 팔 때 손해 안 보고 팔려다 보니까 내가 취득세가 낸 것도 있고, 내가 양도세도 낼 거 생각하고 하면 난 손해 안 봐야 되니까 좀 더 올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집값에 거품이 껴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야죠. 근데 그건 올리래.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말한 것에서도 논리가 안 맞아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으로 또 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차라리 김현미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리님이 산 넘어 산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북진님, 네, 반갑습니다. 꽃향기 라일락님, 네, 반갑습니다. 쟤네들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자화자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김현미도 역대 최악의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이거 진짜가 나타났어요. 정말. 완전 아무 생각이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일자무직한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인 게 차라리 낫다. 구간이 명간이다. 차라리. 그렇게까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발언과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들을 보건대 완전 최악이다. 근데 이거는 뭐 찌라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LH 사장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국토부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원래 LH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신나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팩트체크는 안 됐는데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 맘대로 한다. 자기가 뭔가 신인지 알아. 내가 추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국토부가 뒤집어질 거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지금 찌라시성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으로 가는 순간 국토부는 뒤집어진다. 네, 유TV님, 김현미는 시장을 시켜서 망쳤다면 창흠이는 능동적으로 망치는 사람이죠. 겁내실 건 없습니다. 어차피 망쳐지면 똑같으니까요. 네, 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김현미는 시장을 시켜서 망쳤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갔고 본인 투신해서 휘저어서 아주 개판 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김현미가 문재인이었다고 하면은 변창흠은 이재명이다. 직접 뛰어들어가서 헤집어서 박살낼 거다, 이 사람은.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문제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아는 게 요거밖에 없는 사람. 서울로 가는 길은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내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뭐 그 길도 다양하게 있는데 오직 하나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 변창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문재인을 빼다 박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히 무식하면서 신념만 아주 강한 사람.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정하자마자 곧바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 말 듣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중에서 주택정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야,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값을 낮췄어요. 문재인은. 박근혜 때는 소폭 올렸어요. 10% 미만으로 올랐어요. 7, 8%씩 올라갔어요. 문재인 정부 완전 폭등했어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완전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부가 가장 낫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운 전 의원도 변 내정자는 김 장관보다 더할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끝판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주택정책을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문재인의 생각과 이 변창흠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거의 동일하다. 근데 지금 약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분이 강남에 살고 있어요. 방배동 현대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1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겠는가? 잡겠습니까? 본인의 집값을 낮추려고 할까요? 정말 큰일입니다. 뭐 생긴 걸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이분인데 정말 큰일이에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으로 돌렸다. 부동산 커뮤니티가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저는요, 커뮤니티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시장을 믿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시장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전혀 다른 해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자유주의자는 국민들이 온갖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끔 판이 깔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 안에서 누구나 다 각자 이익을 우선시 하잖아요. 누구나 내가 덤탱이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누구나 내가 좋은 집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발달할수록 그럴수록 오히려 눈탱이 맞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분은 뭔가 특정 세력이 들어와갖고 그 수십만이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에 부채질을 하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정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이다.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해서 집값 잡히는 게 아니다 라고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정말 서울대 야간 나왔나? 이 사람 어떻게 서울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공부머리 따로 있고 세상 보는 머리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율티비님, 넓은 평수 아파트는 과소비라고 한 사람이에요. 지는 정작 강남에 40평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선민의식까지 이 정부 인사 코드에 딱 맞죠. 야, 강남에 이 40평 아파트는 우리 같은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거고 감히 서민이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려고 해. 과소비야. 국민들이 넓은 평수 아파트 강남에 사는 건 과소비고 나 같은 사람이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사는 거는 합당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선민의식까지 있는 사람이다. 네, 율티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서울대가 도대체 어떻게 이 박사학위를 주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런 거 보면.